안녕하세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김건희의 국힘 공천 개입건을 보도한 뉴스토마토 보도와 관련해 문제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본 A 의원이 본인이라고 밝혔는데요. 아는 이들이 추측한 그대로였습니다. 지난 5일 뉴스토마토 보도엔 A 의원, 즉 이준석은 김건희와 김영선 전 의원이 텔레그램을 주고받았다며 텔레그램에 따르면 김건희가 김영선에게 김해로 이동해줄 것을 요청했고 그에 따른 지원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얘기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과 맞춤형 지역 공약을 마련하겠다는 제안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준석은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 컷오프되며 공천에서 배제된 김영선 전 의원이 붕괴했고 해당 텔레그램을 내게 직접 보여줬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는 경남 창원 일창구였는데 4월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의 지역구인 경남 김해갑 출마를 선언한 바 있었습니다. 이것이 김건희의 제안 때문이었다는 설명이죠. 이에 이준석은 결과적으로 김건희가 약속을 안 지키거나 못 지킨 것이라며 화가 난 김영선이 탈당까지 생각했다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김영선이 경선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컷오프된 날짜는 3월 2일이었습니다. 그 직후 김영선이 이준석을 찾아가 김건희와 나눈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여줬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당시 비례대표 공천 등을 타진했을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준석은 문제의 제보자가 본인임을 밝혔음에도 정작 해당 건을 거듭 회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준석은 16일 방송된 SBS 김태현의 정치쇼 녹화 방송에서 문제의 텔레그램 건에 대해 몇십 명이 봤다고 하는데 본 사람들의 견해가 일치한다며 공천 개입이라 하기는 약간 애매하다라고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본 것은 맞고 실제로 메시지 캡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 한 명밖에 없다라고도 했습니다. 이준석은 민주당에서 대단한 건이라 생각해 계속 밀고 나가던데 민주당은 자꾸 바늘허리에 실매어 쓰는 것 때문에 안 된다라며 그런 내용들이 본 사람은 정작 저인데 사람들이 정작 저에게 가르치려 든다. 문제가 있어라고 하니까 문제가 있어야만 하는 게 됐다. 그것도 기우제라고 반발했습니다. 이준석 본인이 제보해놓고도 마치 민주당에서 터뜨린 것처럼 우기고 있는 격입니다. 이처럼 이준석이 돌연 김건희를 두둔하고 나선 것인데 그 배경은 이준석의 개인 리스크 때문인 것으로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준석의 행동을 두고 국힘 부대변인 출신인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는 16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에 출연해 이준석 의원은 직간접적인 당사자이기 때문에 당사자가 나와서 이렇게 문제를 축소 은폐하는 것은 더더욱 옳지 않다라며 전 오히려 이준석 의원이 이게 오픈됐을 때 매우 놀랐을 거라 생각한다. 본인이 의도한 게 아니라면 최소한 입을 닫고 있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데 오히려 나와 가지고 별거 아니야. 왜 호들갑 떨어라고 직격했습니다. 또 이거 갖고 있는 사람 한 명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본인이 다 아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신인규 대표는 본인이 알고 있으면 떳떳하게 정직하게 밝히면 밝히는 거고 안 밝히면 안 밝히는 것이라며 그런데 본인이 윤석열 대통령 만들었고 국민들이 이렇게 고통 겪고 있는 상황에서 유체이탈식으로 이 정부와 자기는 무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어이없는 것이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는 나아가 뻔하게 불과 시계를 6개월 전으로만 돌려도 한당에서 한솥밥 먹고 심지어 1년 전만 돌려봐도 대선지선 승리한 당대표라고 스스로 얘기하고 다녔잖나라며 그러면 이 문제에 있어선 본인의 얘기니까 자중하고 밝힐 거면 밝히고 아니면 말고 해야 한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신인규 대표는 또 익명 인터뷰를 그렇게 비판했던 이준석 의원이 윤핵관스러운 게 너무 보기가 그렇다라며 자신이 말한 걸 그대로 답습하는 이 모습이 개혁도 아니고 새로움도 아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실제 이준석은 자신의 책임 거부할 수 없는 미래에서도 정치인의 익명 인터뷰를 강하게 비판하며 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한 바 있는데 정작 본인이 뉴스토마토엔 익명으로 흘린 것입니다. 이준석은 이를 익명으로 폭로해놓고는 갑자기 덮으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총선 전에 김건희 공천 개입 파동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시엔 덮었던 것일까요? 이준석 측에서 해당 건을 총선 직전에 터뜨렸더라면 국힘 입장에선 더욱 악재가 됐을 게 분명합니다. 당시 김건희는 최재형 목사로부터 받은 듀얼백 건으로 인해 외부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던 상황이기도 했는데 그런 기간에 공천 개입 파동까지 터졌으면 국힘은 더욱 괴멸적 참패를 당했을 것이며 야권 200석도 역시 확정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준석과 개혁신당을 향해 당시 공천 개입건을 덮었느냐 뒤에선 국힘이랑 작당한 것 아니냐는 물음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준석 입장에선 본인에게도 화살이 날아오니 이것이 별일 아니어야 한다는 겁니다. 또 이준석에게 물어야 할 질문이 나옵니다. 이준석이 국힘 당대표를 맡던 시기인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때도 김건희가 공천 개입을 한 것이 아니냐는 그 물음입니다. 특히 김영선이 당시 재보궐 공천을 받는 데 있어서 물음이 나올 수밖에 없죠. 김영선은 15에서 16대 비례대표 의원을 했다가 17에서 18대 고향 일산 서구에서 지역구 의원을 합니다. 그러나 19에서 20대 총선에서 잇따라 낙선한 후
정치권과 멀어졌으며 2018년엔 경남지사 출마를 노렸으나 배제됐고 21대 총선에선 경남 창원 진해구에 출마하려 했으나 경선에서 탈락했습니다. 그러다 돌연 지난 2022년 6월 창원 의창구 재보궐선거에 단수공천을 받아 오랜만에 국회로 돌아왔습니다. 창원 의창구는 3당 합당 이후 단 한 번도 민주당 계열 후보가 당선된 적이 없어 국힘 후보 입장에선 꿀지역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김영선은 고향이 경남 거창군이라 창원과는 별 연고도 없는데 그런 꿀지역구에 단수공천을 받은 배경에 있어 김건희와 친분이 있어서가 아니냐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당시 공천장은 당대표인 이준석 이름으로 나갔는데 당시 이준석이 김건희의 공천 개입을 알고도 묵인해준 것이 아니냐는 그것입니다. 그럴 경우 이건 최순실 국정농단을 뛰어넘는 사건 아닌가요? 최순실조차도 새누리당 공천에 개입했다는 얘기는 없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준석이 황급히 해당 건을 덮으려 하는 데 있어 본인의 선거법 위반 문제 때문이 아니냐는 그런 질문 역시 나옵니다. 이준석은 4월 총선 당시 자신의 상대였던 공영훈 당시 민주당 후보를 향해 토론회에서 공영훈 후보 딸이 부동산 갭 투자를 했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허위사실로 드러났고 언론들 역시 정정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준석은 불리한 여론조사를 뒤집고 가까스로 당선된 바 있는데요. 당시 이준석의 행위는 상대 후보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여지가 상당히 높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될 경우 거의 100% 금배지가 떨어집니다. 그럼에도 경기 화성 동탄경찰서는 이준석의 발언에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는데 선거법 관련 공소시효 만료는 10월 10일 이후에야 되기 때문에 이준석 입장에선 아직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준석이 이런 사정 때문에라도 황급히 덮으려는 것 같지만 이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뉴스토마토는 해당 건에 언론사 명운이 걸려있는 만큼 여기서 퇴각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닙니까? 뉴스토마토는 추석 연휴 이후 추가 보도를 예고한 데다 녹취 파일 역시 공개할 것이라 전했습니다. 이준석은 늦게라도 다 털어놓는 게 살 길 아니겠습니까? 개고기 장수로서 나라를 벼랑 끝으로 밀어넣는데 큰 공헌을 했다는 점에서 1g이라도 반성하려면 말입니다. 추석 연휴 직후 터질 뉴스토마토의 보도는 얼마나 파장이 있을까요? 19일 오전 6시경 보도가 나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두고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16일 MBC 권순표의 뉴스아이킥에서 해당 보도의 파장에 대해 뉴스토마토 관계자가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곤 상상 못했는데 취재를 종합해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게 상당히 놀랍다. 이걸 모든 걸 다 기사로 쓸 수 있을까 감당하기 어렵다는 표현까지 쓰더라 하며 어떤 내용일지는 저도 잘 모르나 여러 가지 본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정치적인 파장이 있지 않을까 라고 전망했습니다.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역시 뉴스토마토 관계자들에게 여러 얘기를 듣긴 했었는데 공천 개입 의혹만 우리는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데 이것만은 아닌 것 같다. 밖에 저간의 진실들이 더 있는 것 같고 아마도 보도가 계속될 것 같다라며 19일 보도 한편으로 끝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다. 후속 보도가 계속 이어질 거라 얘기하고 있고 이 자리에도 뉴스토마토 기자가 나와 설명하게 되는 일이 있을 정도로 파장이 클 것 같다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김건희가 스피커폰을 좋아한다는 설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김건희의 공천 개입이 고작 김영선 한 명만 있을 거라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실제 윤석열이는 총선 승패보다는 자신을 보호해줄 친윤들이 국회에 얼마나 더 입성하는지 이에 대해 더 관심 가지는 행보로 일관했던 것만 봐도 말입니다. 자신에게 충성할 국힘 금배지 100명 있는 것이 자신과 조금이라도 대립할 수 있는 국힘 의원 140명 있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그 윤석열이를 조종하고 있는 것으로 누구나 의심하는 김건희가 무슨 일인들 안 했겠습니까? 뉴스토마토의 경우엔 앞서 용산 관저 이전 과정에서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보도했다가 용화대로부터 고발당한 바 있는데요. 고발당한 기자는 새로운 용화대 출입 기자로 교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해당 보도 이후 교체가 무기한 연장되더니 용화대는 아예 뉴스토마토를 기자단에서 퇴출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용화대에게 찍힌 언론이기도 하기에 이번 건에 더욱 사활을 건 셈입니다. 공천 개입을 비롯해 각종 국정농단이 이제 완전히 밝혀질 날이 머지 않아 보입니다. 과거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저격수 역할을 제대로 하며 극찬을 받기도 했던 김경진 전 의원이 김건희 쉴드를 치고 나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김경진 전 의원은 지난 10일 KBC 광주방송 박영환의 시사 한번지에 출연해 김건희가 최재형 목사로부터 도울백을 받았던 것과 관련 우선 최 목사가 몰래카메라를 장착해서 찍었던 거 아니냐, 그리고 찍은 내용 자체엔 구체적인 청탁 내용이 없다라며 또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담당 비서에게 청탁 내용을 전달한 부분을 거론했습니다. 그러면서 청탁 내용이 김창준 전 미국 하원의원의 국립묘지 안장 및 통일TV 송출 재개였음을 거론하면서 둘 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방송 문제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이고 국립묘지 안장 역시 위원들 협의로 인해 결정된다는 이유를 들었는데요. 김경진은 해당 비서관이 그 부분을 김건희 여사에게 전달했다, 이런 내용은 일체 없는 거 아닌가. 애시당초 법리상으로 보면
뇌물죄 차제가 성립하기 어렵다. 근본적으로 최 목사가 던져놓은 영상에 의하면 딱 갖다주는 그런 영상과 그 당시 전국 현안에 대해 얘기했던 그 장면만 있는 것이라며 검찰에서 수사한 것 자체는 특별하게 이상한 건 없는 것 같다라고 검찰 수사를 두둔했습니다. 이에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는 대통령 직무권 안에는 범위에 제한이 없고 그래서 연봉 2억 8천씩 주는 거지라며 방통위 얘기하는데 방통위 장악한 거 전 국민이 다 알잖나. 대통령 업무와 무관하다는 건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직격했습니다. 신인규 대표는 몰래카메라를 김경진이 문제 삼는 데 대해 과거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이 최순실의 휴대폰을 본인의 셔츠로 닦아주는 장면을 거론하며 증거능력 탄핵시키는 건 법정 가서 할 일이라고 짚었습니다. 또 김건희를 검찰이 무혐의 처분한 데 대해선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법 적용도 굉장히 협소하게 했다. 이게 권력이 베풀어준 특혜 아니냐라며 과거 윤석열 대통령이 박근혜 최순실에 대해 칼막난이춤을 안 췄으면 국민들이 넘어갈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 칼막난이춤에 빗댈 만큼 보수 인사 200명을 다 집어넣을 만큼 강도 높은 법리로 수사했는데 그에 비하면 본인에겐 너무도 봄바람처럼 부드러운 게 아닌가라고 일갈했습니다. 김경진은 과거 박근혜 탄핵을 앞두고 열렸던 국정농단 청문회 당시 김기춘에게 세월호 관련 추궁을 하면서 김기춘 증인 당신께서는 죽어서 천당 가기 쉽지 않으실 것 같다 라고 일갈한 바 있으며 우병우에겐 최순실은 도대체 그 검찰에서 압수수색 나온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라며 전라도 사투리로 직격하는 등 극찬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국힘의 당적을 두면서 같은 검사 출신인 윤석열 일당 쉴드에 앞장서고 있는 건데요. 현재 벌어지고 있는 국정농단이 과연 8년 전에 그때보다 과연 약하겠습니까? 오늘도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십시오.